예, 전담대표 김주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강제입국 요청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가본 이유는 그 이전에 공부들이 많이 배워져 있었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의 발굴조사부터 지금까지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강진 청자가 만들어지는 배경은 어느 나라 국자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삼국시대 때 대형 포기들을 만들던 그런 제작 기술과 동일신라 시대 때의 음식 기술들이 밑바탕에 되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정학 쪽으로는 대개는 이제 예전에는 육지를 통해서도 많은 글과 있었지만 아무래도 가성비를 따지면 바다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다를 통한 중국과의 교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실은 조사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결국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되게 이제 지표 조사나 아니면 파편 수습 이런 정도의 결국을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이 지금 화질이 좋진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왕직 박물관에서 1914년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결국 이제 동네에 전문적인 발굴 형태의 것이 아니고 동네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발굴하는 그런 형태의 발굴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 지금 이 분포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야나기 문제시라고 공예를 그렸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한국의 공예품을 미래라고 저희가 하겠지만,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래라기보다는 더 고급 쪽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약간 보기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봐서 그럴지는 폄하하는 듯한 이런 것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기도 하지만 이 분포도를 보시면 그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져 있고 동그라미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그라미 하나는 대략 담화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두 개는 여기는 확실한 담화 유지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약간 많이 알려드렸어요. 예, 그래서 광복 이후에 이제 발굴 조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최순호 관장님을 필두로 해서 1964년 정량호 관장님, 그때 당시에 이제 학예연구사 뭐 이런 정도의 직책을 갖고 있었던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1964년도에 발굴을 시작을 하는데, 최준호 선생님은 잘 아시다시피 고유석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아까 윤정희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청자, 기와, 속회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전해졌지만 실체를 파악했던 것은 없었고, 그리고 실물로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조사할 때 청자 기와에 대한 기와가 발견되는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오랜 시간을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대부분 사람이
1호 가마는 그 강진을 가보시면 그 고려천자 박물관 옆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관람객들이 잘 안 가시는데 그 가마가 사람이 41호입니다. 그래서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되게 보면 이제 천자 가마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되게 이제 규모도 작고 낮고 해서 굉장히 그 가마에 제입을 하고 소송하기도 이렇게 불편한 그런 가마이고요.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 국립박물관에서 칠량리 사문리 가마를 발굴 조사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사문리에 가마터를 발굴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보존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보존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게 그 청자하고는 다른 스타일의 제작 방법과 유학 치유를 했던 방법들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그 박물관 관심이 있어서 그 광주박물관에서 유물을 봤습니다. 유물을 봤는데 대개는 그 옹기 기법에 준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거의 옹기입니다. 옹기. 그러니까 옹기의 사령 기법과 그래서 굉장히 기벽이 얇고 크기도 큰데 그런 가마터에서 발굴된 것들을 옹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학술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름대로의 그걸 피력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옹기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아까 귀화를 보셨죠? 그래서 이게 그 최준쌤이 발굴을 참여하셨을 때 상황이 7번지에서 발굴된 수표 아키아인데요. 아까 유명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특이한 것은 어떤 건축 자재로서 도자기를 썼던 것은 거의 최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이런 쪽에도 거의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보면 그 정말 토반, 그러니까 이렇게 고온으로 굽지 않고 토기 정도의 온도로 구워진 그런 것들을 하는 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로 청자 재현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많이 쏟았고, 근데 이제 결국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의 어떤 협조가 있지 않으면 분명히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군주를 비롯한 청자 재현에 대한 갈망들을 주민들이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모여져서 청자를 재현하고자 하는 청자 재현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조경 선생님과 전남 명당이신 이용기 선생님이 참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굴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 발굴 작업이라는 게 많은 비용도 수반이 되고 많은 인원들도 수반이 되는데 아마 그 물을 빼고 뭐 이런 그 발굴된 배경은 이제 거기가 저수지로 만들어지는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예단위로 발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가마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근거는 있습니다. 뭐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부업을 할 때 그 부자를 쓰기도 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가마솥이라는 그런 명칭을 써서 제공을 해준 것 같은데 지금 이 앞에 보시는 분들은 두 번째가 최순호 관장이라고 맨 오른쪽이 그 전라도 지사로 하셨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하셨던 보건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현 사업이라는 가마를 만들게 되면서 작업장과
강진로라는 운동공간을 77년 12월에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법을 만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대개는 이제 그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고 이런다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보면 굉장히 열심히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어떤 총자에 대한 재력과 그것들을 위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97년에 이제 총자 자기존시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바뀌죠. 이 명칭이 바뀐 이유는 이게 강진만의 총자가 아니고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총자로서의 어떤 명칭으로 총자가 운영하는가 디지털 공무원들이 설립되고 2017년에는 국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보조 관리가 하는 시대입니다. 되게 이제 지역마다 많은 축제들을 하긴 하지만 그 문화를 대표하는 축제로서의 그 역사적인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곳이 또 강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와 그러니까 이 역사는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그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도 역사를 조작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 미국이 항상 그 약간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역사성이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강대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축제들이 그래서 청자문화제로 그러니까 금능축제라는 축제가 있어 왔는데 그걸 명칭을 바꿔서 청자문화제로 개칭을 해서 많은 어떤 문광배 대표 축제, 체육축제, 집중일성 축제 많은 어떤 지원도 받고 활성화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개는 어떤 타이틀을 받고 문화관광축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진 청자축제가 얼마나 그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썼는가가 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되게 이제 저희 나라 축제하면 몇 명이 관람했다. 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관람객들이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축제를 즐겼는지 아니면 지역민들과 같이 화합해서 즐겼는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축제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 축제에 보면 항상 그 장점과 단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는 지금 일본 아리따와 중국 조덕진 도자대학의 사진을 실어놨는데요. 그 아리따는 가보신 분도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가현에 속해 있는 인구 대략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이제 산에 있는 거의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거의 도자기로 먹고 산다고 해야 맞죠. 그래서 근데 이 아리따에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준 분은 익히 더 잘 아시겠지만 조선에서 훌륭한 건 이제 자발적으로 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2, 3평이라는 저희 나라의 고공이 그 전까지는 일본은 먹기를 쓰고 도자기의 그릇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문화였는데 그분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또 채굴을 하고 그런 도자기의 기술들을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경덕진 도자대학도 마찬가지인데 경덕진 도자대학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경덕진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덕진도 소규모 도시긴 하지만 거의 약간 거짓말을 못하면 거의 한 50% 이상이 도자기로 모든 생업들을 하고 밥을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도시이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대학이라는 타이틀을 중국 내에서 쓸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중국 경덕진의 도자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기술들을 축적하고 있고 현대도자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축제 가장 활성화 방안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끔 광주의 비엔날레나 비교를 하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부산의 비엔날레를 가끔 한 번씩 가보고 이제 느끼는 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이제 지리적인 여건이고 바다도 있고 볼거리가 더 많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걸 주관하는 도시나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어떤 장치 이런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성별과 연령대에 맞춰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조금 덜하긴 한데 어느 순간 그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 팔던 저가에 어떤 국적도 모르는 그런 물품들이 많이 팔리기도 하고, 또 먹거리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특산물로 만든 어떤 먹거리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거기 가면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강진도 그 축제 추진위원회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문 기관에 맞춰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명이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동원을 해서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관람객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에 혹시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 고려 청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인데 강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서남권이 실제로 이제 무안의 첨단 지역이나 굉장히 많은 도자기 업체들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상품들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도자 재료 또한 전남 지역에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플러스트가 직접 되어 있고 그리고 제품 생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세하고, 그리고 좀 영세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작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미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최근에 이제 그 목포대학교에서 목포대학 상업협력단에서 어떤 세라믹 엑스포, 그러니까 문화문화를 포함한 신소재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라남도 조례를 바꾸어서 문화 산업을 발전시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진 고려청자가 활성화가 되려면 결국 이제 제가 지금 중앙관련기관이라고 하는데 한국공인문화진흥원이랄지 문화관광부에 소속되어 있는 콘텐츠 진흥원이랄지 이 모든 어떤 중앙에 관련된 부서들, 물론 문화재발전이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중앙의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어떤 지원도 받고 디자인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상품을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광복절을 맞이해서 강진 총사, 그러니까 강진 청자박물관에서 불청자박물관에서 스타벅스와의 협업을 통한 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이유는 이게 이제 지자체 공무원이 주관해서 그분도 만나게 되는데 그 연구실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꽤 시간을 두고 타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성사가 됐는데 되게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이게 이제 다국적 기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스타벅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너무 맞추시는 매장이 오면서 보니까 연구들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텀블러는 물론 다른 소재이긴 하지만 소재 색상을 소자의 모란물과 색상을 사용해서 제작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BTS의 이 지역 출신의 BTS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한 어떤 홍보. 근데 이제 그게 많은 비용을 수반을 하기 때문에 멈칫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협업을 통한 이런 상품들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라는 것은 결국 이제 모든 것이 직접이 되어져 있고 이제 지리적으로도 그리고 서로 이제 그 공종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서로가 그 정보와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클러스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부분도 그 민간이 스스로가 해내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에서의 약간의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민간대회를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에 클러스터가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지금 이제 광주의 예를 들었는데 광주가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2009년에.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타당성 조사와 그런 것들 한국문화관광 진흥원 내부에도 했고 진행을 했었는데 실패한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건 항상 지자체장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 좋은 어떤 제안이나 것들이 있어도 결국 바뀌게 되면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러스가 실패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그 좋은 어떤 산업 클러스터를 단지를 조성해보려고 했으나 지자체장이 바뀐과 동시에 그 일이 없던 일로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15년에 그 광주광역시청과 남구청 그리고 광주 디자인센터 이 세 단체가 다시 이제 머리를 맞대고 그러니까 큰 규모의 것이 아닌 작은 규모의 것으로 정부 예산을 따와서 양림동의 펭귄마을의 공예홀이라는 그런 공예 그러니까 창작센터도 있고 판매도 하고 전시장도 있고
그런 것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양림동에 가보면 메리트는 많죠. 근대 문화유산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몰랐는데 예전에 그 양림동에 부자들이 되게 많이 살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광주천을 기준으로 해서 돈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강진 우리 송자의 지역 현황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 광주하고 강진 간 최근에 이제 들은 또 이야기 중에 하나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전주까지는 내려오는데 광주까지는 내려오는 조금 시간상이나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요즘 관심이 있으면 뭐 신안에 있는 성이라도 다 물어보고 찾아서 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부분의 것이고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많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보면 이제 굉장히 운청에 아니면 고려청자 박물관에 직원분들은 굉장히 열심히신 것 같은데 이 강진에 또 문제되는 뭐냐 조합이 두 개가 있어요. 조합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어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조합이 두 개로 분리가 되고 근데 이제 그 시는 많지 않은 지금 통틀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요장이 한 40개 조금 넘긴 한데 그 요장들의 분들이 대개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이권이나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정말 청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것이 이게 뭐 억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느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발전 방안의 하나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다고 저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본토 지방 하면 결국 이제 되게 뭘로 유명하죠? 뭘로 유명해요? 호두주로 유명하죠. 그래서 어떤 그 지역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영국 데이터 보도이나 이런 박물관, 미술관을 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이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뭐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요 근래 들어 한 10여 년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떤 지역적인 그러니까 뭐 우리 지역이 예산을 많이 따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떤 것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만들어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어디서 따오고 그리고 정말 접근성도 정말 전혀 안 돼 있고 하는 부분에 뭘 만들어 놓던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이제 지금은 활용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잘 개조를 해서 데이터 모델에 보면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소장이 되어져 있고 그런 작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어떤 각 요장마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하는 요장, 예를 들면 주전자를 잘 만드는 요장은 주전자를 만들고 또 뭐 어떤 사과를 잘 만드는 요장은 그러니까 완을 잘 만드는 요장은 완을 만들고 이런 식의 요장이 갖고 있는 특색을 최대한 살려주는 대신에 또 공동의 브랜드를 준비해서 그것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규격화나 유학 태토에 대한 것들이 뭔가 균일화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이긴 한데
청자박물관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매번 청자축제 기간에 전에 학술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심포지움을 한다든지 그래서 또 어떤 우리 청자의 주제를 정해서 그것들을 보여주고 이용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그 모든 지자체가 비슷하겠죠. 그런데 제일 부족한 것은 예산, 그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인력.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전담하는 부서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별정직처럼 그 부서에 계속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되게 지자체가 순환 근무를 하죠. 그래서 한 몇 년 되면 뭐가 조금 많이 나가면 또 부서로 옮겨가고 또 뭐가 조금 많이 나가면 부서로 옮겨가고 그런 어떤 케이스들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축제 평가에 대한 문제 이야기했지만 축제 평가뿐만이 아니고 강제고려청자가 정말 제 길을 타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가 심할지는 모르지만 자꾸 전문가 그룹이 디자인 부분 아니면 판매 부분 홍보 부분 각 부분에 지속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만 지원민들이 어떤 관심과 호응을 유지하는 것을 더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되게 강진도 청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청자와 연계하는 이런 시스템을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SNS가 젊은 층뿐만이 아니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하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예전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했다면 요즘은 그 젊은 세대들이 아니면 중장년층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TV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SNS를 통해서 뭔가를 보고 해보고 싶어 하고 또 취미로 공유를 하는 이런 부분들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적으로 되게 미디어 아트, 미디어와 연관된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지역에서 온 박물관에서 온 미술관에서 미디어를 이용한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 조금 반응해 주면 아무튼 또 너도 나도 또 그런 미디어 아트를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활용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서 보여준다라는 어떤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의미를 갖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특히 이제 강진도 아니고 목포도 아니고 무안도 아니고 광주에서 동호박물관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을 해주시고 이게 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가정들이 그렇지만 이게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학술대회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더 많은 어떤 공감대와 발전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청자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에 의해서 알려졌다기보다는
교육이 그 전에 서구 열방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관여를 하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대형 박물관에 가보셨나요?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면 아마 이집트에 있어야 될 것들이 대형 박물관 전시장에 아무튼 한국어가 굉장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소한 나라의 어떤 문화재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갖는 사람이 주인인 것이죠. 배경에도.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정당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뺏어가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결국 문화는 문화의 강국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관심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면 훨씬 더 고급의 문화를 저희 이제 밑에 세계를 가지고 우리 이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학술 대회